6집 2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스페치아와 우디네세의 경기입니다. 저는 스페치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반적인 경기력이나 체급으로 봐서는 우디네세가 유리한 경기가 맞지만 몇 가지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 우선 스페치아가 원정에서는 7연패 중이지만 홈에서는 2승 3무 1패로 상당히 다부진 면모가 있습니다. 또한 스페치아의 주포 공격수 은졸라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 5골을 넣었는데 그 5골이 모두 홈 경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홈에서 굉장히 강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페치아의 은졸라라는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모든 대회 6경기 4무 2패로 승리가 없을 정도로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경기력에 부침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스페치아 역시 핵심 미드필더 바스토니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공격이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AC 밀란의 레전드 파올로 말디니의 아들 다니엘 말디니 선수가 스페치아로 이적이 돼서 친정팀 밀란을 상대로 직전 경기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 말디니가 깜짝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스페치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스페치아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스페치아의 끈적한 홈 경기력과 더불어서 우디네세의 최근 무승 흐름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엘체와 지로나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엘체 사이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지로나가 가자니가 골키퍼의 선방 능력과 다비드 로페즈를 앞세운 세트피스 공격 그리고 중원 자원들의 퀄리티를 앞세워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력적인 측면의 분석은 지로나 사이드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엘체 쪽 이변을 2번 정도 노려봤는데 허무하게 정배 결과가 나와서 지로나 단통승으로 가려다가 엘체가 아직도 라리가 첫 승이 없는 것이 계속해서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엘체 사이드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력적으로는 지로나 사이드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걸리는 점은 과거 2부 리그 시절의 맞대결 전적이 엘체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부 리그 출신 팀들 간의 경기는 하부 리그 시절의 맞대결 전적 상승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엘체가 의외로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지로나를 상대로 반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로나가 원정에서는 득점이 2배가 감소가 되고 아직까지 원정에서는 1승도 없는 원정에서 경기력 저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엘체가 홈에서 첫 승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으로 분류가 되는데 엘체가 최근에 측면 크로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페레미아 선수의 헤딩 뚝배기 패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로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을 후벼팔 수만 있다면 엘체가 2부 리그 시절의 천적 면모를 보여주면서 시즌 첫 승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빌바오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인데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빌바오가 과거 맞대결 바야돌리드와의 맞대결 전적이 최근에 2경기 1무 1패로 열세였기 때문에 상대 전적의 열세를 고려를 한다면 바야돌리드가 최근에 상승세라는 점에서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도 최근 분위기만 놓고 보면 바야돌리드 쪽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경기인데
이 바이아돌리드가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거뒀던 3승이 모두 홈 경기였고 오사수나 원정에서는 바이아돌리드가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중상위권 팀들, 급이 있는 팀들 간의 원정 경기에서는 바이아돌리드가 이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가 최근에 핵심 플레이메이커 무니아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경기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홈에서 경기력이 굉장히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빌바오와 바야돌리드 두 팀 모두 전방 압박 팀 컬러가 있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팀 컬러가 겹칠 경우에는 그 팀 컬러를 보다 잘 살리는 쪽이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전방 압박의 조직력을 비교해 봤을 때 빌바오가 한 수 위라는 점에서 홈에서 충분히 빌바오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최근 분위기를 고려해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크레모네와 AC 밀란의 경기인데 크레모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레모네가 올 시즌 승리가 없는데 무승부가 6차례로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누가 봐도 AC 밀란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현재 밀란의 핵심 공격수 지루 선수와 핵심 왼쪽 측면 수비 자원인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가 나란히 징계로 빠지게 됩니다. 이 두 선수가 AC 밀란의 공격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공격 쪽의 누수가 불가피한 AC 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크레모네가 올 시즌 승리는 없지만 무승부가 6번으로 세리에 A에서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지루와 테오 에르난데스의 공백을 고려하면 이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크레모네가 홈에서는 득점이 딱 2골밖에 없는 빈공을 보여주는 팀이고 AC 밀란에는 여전히 측면 자원, 하파엘 레앙 같은 에이스 자원이 건재하기 때문에 최근에 백업 공격수 오리기 선수도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밀란이 백업 자원으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여전히 밀란의 핵심 공격 자원 지루 선수와 측면 수비 테오의 결장은 리스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4번 경기는 크레모네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오사수나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오사수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가 최근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홈에서는 3경기 2무 1패로 이 무승부로 2차례 덜미를 잡은 바 있고 올 시즌 오사수나가 이미 레알 마드리드 원정을 떠나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강팀을 상대로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5승 2패로 원정에서의 2승 2무 2패보다 홈발을 받는 팀이 바로 오사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사수나가 이미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는 등 강팀을 상대로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좋은 오사수나이고 최근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홈 3경기에서 2번의 무승부가 있었던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오사수나가 수비력이 나쁘지 않은 팀인데 이상하게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트피스로만 올 시즌 6실점을 하면서 라리가에서 2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사수나인데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기대 득점값이 4.2골로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실제 세트피스 득점은 한 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 득점보다 골 결정력,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사수나가 수비 최대 약점인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최근에 골 감각이 좋은 공격수 아빌라 선수의 골 결정력 그리고 특유의 혼발까지 살릴 수 있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5번 경기는 오사수나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열과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레체와 아탈란타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아탈란타가 3백 체제에서 왕성한 전방 압박 그리고 양쪽 윙백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팀인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윙백 뒷공간 측면 수비에 허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레체의 오른쪽 측면 자원인 스트레페자라는 선수가 올 시즌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레체가 나폴리 같은 강팀들과도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끈적한 경기력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승격팀 세 팀들 중에서 수비력이 가장 뛰어난 팀이 바로 레체이고 레체가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이 세트피스 득점이 그렇게까지 많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레체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레체 특유의 끈적한 무승부 정도는 노릴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아탈란타라는 팀은 전형적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고 최근에 공격수 루크먼 선수가 골 결정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탈란타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레체 특유의 끈적함과 아탈란타의 떨어지는 세트피스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바치고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사수올로와 AS 로마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로마가 올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이 16.62골인데 실제 기대 득점값에 비해서 득점이 9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핵심 플레이메이커 디발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공격력이 떨어져 있는 AS 로마이고 최전방의 에이브러햄이나 벨로티 같은 공격자들의 골 결정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로마의 무기가 스몰링 같은 수비 자원들을 앞세운 세트피스 공격력인데 이 사스올로라는 팀이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2골밖에 없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그렇게까지 약한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만약에 로마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굉장히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사수올로 역시 최근에 에이스 측면 자원인 베라르디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기존의 공격 자원들이었던 라스파도리 같은 핵심 자원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이 되면서 사수올로 특유의 공격력이 실종이 된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엠폴리에서 많은 골을 넣었었던 피나몬티라는 공격수 역시 사수올로로 이적을 한 이후로는 이렇다 할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수올로가 AS 로마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2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